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CS6 공부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일러스트를 다루는 첫 시간인데요. 일러스트를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일러스트가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기본 화면인 또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등을 한번 저희가 기초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러스트레이터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한 여러분들의 시스템 요구사항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 일반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 CS6을 설치할 경우에 사양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도비 공식 홈페이지에서 권장하는 사양들입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이 권장사항이고, 그 이외에 앞에 나타나 있는 숫자들은 기초사양인데요. 여러분들의 그 사양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는 XP나 또는 윈도우즈 7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라, 그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2비트 윈도우의 경우는 메모리 1기가 램, 그다음에 64비트의 경우는 2기가 램을 최소 사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설치 공간인 2GB의 하드디스크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한 디스플레이는 최소한 1024의 768의 해상도를 가진 디스플레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러스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설치하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도비사 홈페이지에 있는 이 메뉴로 접근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www.adobe.com/kr은 바로 어도비 공식 사이트의 한국어 버전 홈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구매하기나 아니면 다운로드 받기 혹은 학습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 다운로드라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런 주요 제품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저희가 사용을 할 일러스트레이터 좌측에 바로 보여지는데요. 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CS6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주시게 되면 좌측과 같은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구입과 시험 버전과 자세한 정보라는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바로 시험 버전 부분을 클릭하여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서 앞서서 보았던 다운로드라는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트라이얼 버전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일자 제한이 있게 됩니다. 이 시험 버전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무료 시험 버전 이것을 다운로드 하는 것이고요. 일단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좌측 부분에 가장 먼저 언어를 설정할 수 있는 란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언어를 설정을 해주실 수 있지만 저희는 영어로 메뉴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어로 설치를 해주시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데 좀 더 쉬운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언어를 설정을 해주셨다면 하단에서 지금 다운로드 단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설치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이 아이디를 먼저 입력을 해주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어도비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없으시다면 새롭게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통해서 다시 아이디를 만드신 후에 로그인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단에 이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란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좌측에 있는 표시 항목을 디자인으로 바꾸시게 되면 우측에 여러 가지 상품 리스트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 AI 일러스트레이터를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언어를 설정할 수 있는데 언어는 영어로 설정을 해주시고 밑에 다운로드 단추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주요 기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가 CS6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고요. 과거엔 있었지만 좀 더 추가가 돼서 향상된 기능을 가리키도 합니다. 그리고 일러스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들도 있죠.
먼저 이제 어도비사 제품들이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서 가장 큰 특징은 서로서로가 호환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역시 다른 어도비 솔루션과 통합이 돼서 어도비 제품군에 있는 포토샵이나 인디자인, 포토샵은 사진을 만져주는, 사진을 편집하는 툴이죠. 인디자인 같은 경우는 편집 디자인에서 아주 유명한 툴입니다.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특수 효과를 내는 영상에 관련된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어크로벳, 바로 PDF 파일을 편집하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죠. 이러한 다양한 어도비 솔루션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가져서 작업을 하는데 서로서로 이렇게 호환을 시켜줄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포맷을 지원한다라는 점인데요. 이 일러스트로 작업을 하시게 된 원본 파일 이외에 이것을 출력하게 될 때 PDF 파일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EPS 출력 파일로 넘겨주던지 아니면은 포토샵의 원본 파일인 PSD 파일, 그 다음에 TIF 확장자, GIF, JPG와 같은 이런 웹용 출력 파일, SWF 같은 플래시 파일 등등 모든 유형의 그래픽 파일을 거의 다 일러스트에서 읽어오고 또한 작업을 하시고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AI 파일은 일러스트 파일인데요. 이 일러스트 파일을 PDF 파일로 옮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PDF 파일로 옮겨주시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일러스트 화면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일러스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해당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가 보고 있는 출력을 원하는 화면을 동일하게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PDF 파일을 유용하게 출력 화면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한 강화된 패턴 제작 기능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일러스트에서 패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또한 드로잉한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와 같은 좌측에 보여지는 화면과 같은 원근감 있는 모습으로 변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3D 효과처럼 나타낼 수 있는 툴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일러스트레이터는 해상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오브젝트 설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비트맵과 벡터라는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대표적인 벡터 형식의 그래픽인데요. 기본적인 2D 그래픽 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들은 비트맵 또는 벡터 이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트맵 이미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맵 이미지는 그냥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레스터 이미지라고 말을 해주기도 하고요. 사진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어떤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진들을 보셨을 텐데 그런 웹사이트의 이미지들을 강제로 그 크기를 좀 키우게 되면은 왼쪽 아래와 같이 좀 깨져 보이는 현상을 보실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은 하나하나 이런 사각형의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거든요. 이 하나하나의 작은 점, 사진, 이미지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사각형의 점, 기본 요소, 이것을 바로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작은 사각형이 모여져서 사진 또는 디지털 이미지 같은 연속적인 톤을 가진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픽셀이라는 기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픽셀이라는 것의 해상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해상도라는 것은 기본 단위 이런 사각형이 있다면 1인치 1인치의 사각형이 있다면 이 1인치 단위 면적에 얼마나 많은 그 점이 즉 픽셀이 들어가는가 라는 것으로 해상도를 표현을 하는데요. 해당되는 이 단위에 그 사각형 점이 많이 들어갈수록 해상도가 높다, 품질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반면 이렇게 몇 개 안 들어갔어요. 점이 사각형이 한 1픽셀에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러면은 이미지가 좀 거칠어 보이겠죠? 색상 표현도 좀 부자연스럽고요. 이런 경우에는 화질이 낮다, 그 다음에 해상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사이즈로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보이게 되지만 이것을 강제로 확대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깨져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러한 픽셀로 이루어진 비트맵 이미지는 사진과 같은 연속된 톤을 가진 자연스러운 이렇게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미지의 표현에 아주 적합한 그런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포토샵 그리고 페인터가 있습니다. 포토샵은 사진을 다루는 툴이기 때문에 비트맵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벡터라는 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라는 그래픽 형식. 이것은 픽셀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사각형 점으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함수에 따라서 수학적 오브젝트에 의해서 선과 점과 면 등이 계산식에 의해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의 특징은 이런 일반적인 그 작은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밀한 색상 표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나 이런 연속된 톤 이런 표현이 어렵고 다만 단색으로 되어 있는 뭐 로고나 심볼 이런 디자인에 아주 강력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캐릭터 디자인 이런 것들에 이제 단색으로 깔끔하게 표현되어야 되는 간단한 이미지들에 많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해상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주 작은 문자도 세밀하게, 그 다음에 이제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잡한 연속톤 이미지의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효과는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확대 축소를 하더라도 이건 수식으로 계산을 자기가 딱딱 해주기 때문에 선명합니다. 늘 작게 되든지 크게 들리든지 상관없이 선명해요. 인쇄물에 많이 쓰이는 그런 것이 벡터입니다. 지금 확대했을 때 모습인데요. 비트맵 이미지는 좌측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많이 깨져요. 그리고 이 사각형 점 하나하나가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 벡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는 확대해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 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수학적인 정의의 선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작게 하든 크게 하든 늘 관계없이 선명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바로 저희가 사용할 일러스트레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렐드로우라는 소프트웨어도 이에 속합니다.